네, 오늘 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컬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에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이버전스를 배웠는데 다이버전스가 어떤 벡터 장의 미분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미분의 벡터 장의 미분이 종류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컬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다이버전스고 하나가 컬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한 거를 잠깐 리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벡터 장의 다이버전스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divergence of A라고 쓰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del 심볼을 써서 del dot product A 이렇게 썼었죠. 근데 얘의 물리적 의미가 뭐냐고 봤더니 우리가 어떤 한 점에서의 벡터 필드의 그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이 점을 둘러싼 아주 작은 델타 V를 생각하고 이 델타 V를 빠져나가고 있는 총 플럭스의 양 그것을 다시 델타 V라는 그 볼륨으로 아주 작은 볼륨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준 거가 그 다이버전스라고 했어요. 다시 조금 더 그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점을 주변으로 작은 볼륨을 생각한 다음에 이 작은 볼륨을 빠져나가고 있는 총 네트 아웃 플럭스의 양이 다이버전스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은 이 네트 아웃플럭스가 있다 없다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점에 이 플럭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발산하는 소스가 있냐 없냐를 이야기해서 그래요. 그래서 네트 아웃플럭스가 많이 있다면은 이 점에 바로 이 플럭스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있다는 거고 반대로 네트 아웃플럭스가 네거티브라면은 오히려 인플럭스가 더 많다면은 이 점에서 이 플럭스 이 뭔가 플루이드를 소비하는 어, 싱크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아웃플럭스와 인플럭스 양이 정확히 같다면은 그 말은 이 점에 싱크도 없고 소스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어떤 플럭스, 어떤 벡터 필드를 만들어내는 소스의 존재 유무를 어쨌든 다이버전스가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일렉트릭 필드의 경우에 그 일렉트릭 필드 이 필드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데 일렉트릭 필드 벡터장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는데 이 화살표를 우리가 플루이드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은 마치 이 Q가 이 포지티브 Q가 이 플루이드를 생산해내는 소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반대로 만약 여기 네거티브 차지가 있으면은 이 네거티브가 그리고 그 일렉트릭 필드가 마치 이 플루이드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네거티브 차지는 마치 이 플루이드를 소비하는 싱크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포지티브 차지만 있다든지 아니면 네거티브 차지만 있을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도 성립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캐패시터 안에 캐패시터가 이렇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차지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있겠죠. 그 와중에 차지가 하나 중간에 이렇게 존재한다 합시다. 존재하더라도 이 포지티브 차지를 주변으로 작은 볼륨을 생각하면은 그 작은 볼륨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네트 아웃플럭스 양은 포지티브일까요? 네거티브일까요? 그건 포지티브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포지티브 차지가 주변으로 어쨌든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바깥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 차지를 주변으로 작은 볼륨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작은 볼륨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총 플럭스 양을 생각하면은 그것은 얘가 혼자 있을 때와 다름없이 같은 양일 거예요. 포지티브 양일 거예요. 네, 이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다이버전스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어, 어떤 플럭스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혹은 싱크가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러면은 컬은 뭘 이야기할 거냐? 아, 조금 더 복잡해져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서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다이버전스가 그리고 소스 어떤 플럭스를 만들어내는 소스나 싱크를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이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에서 혹은 더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 어떤 플럭스를 만들어내는 소스의 종류가 다이버전스가 표현하는 소스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는 어떤 소스를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일로테이셔널 소스라고 해요. 일로테이셔널 소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소스가 있으면 이 소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 뻗어나가는 형태로 플럭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지티브 차지가 있으면은 포지티브 차지는 그 주변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만들어내죠. 일렉트릭 필드를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만들어내죠. 아니면 여기 네거티브 차지가 있으면은 이 네거티브 차지는 이 네거티브 차지 방향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또 플럭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는 일로테이셔널 싱크라고 부르죠. 그 반면에 이런 필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벡터장이 한번 가정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점을 주변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그런 어, 벡터장을 생각해 볼게요. 이 점을 주변으로 뱅글뱅글 도는 벡터장을 생각하면은 이 장은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방금 소개했던 일로테이셔널 소스나 일로테이셔널 싱크로 이런 벡터장을 만들 수 있는지 저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그 일로테이셔널 소스의 특징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로테이셔널 소스를 포함하는 어떤 작은 볼륨 델타 V를 생각하면은 이 델타 V를 빠져나가는 네트 아웃 플럭스가 포지티브였어요. 그죠? 또 반대로 우리가 네거티브 차지의 경우에는 일로테이션 싱크의 경우에는 이 로테이션 싱크를 포함하는 작은 볼륨을 생각하면은 그 작은 볼륨을 통과하는 네트 아웃 플럭스 양을 생각하면은 그거는 네거티브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이렇게 로테이셔널한 소스를 생각해 보죠. 로테이셔널 이렇게 필드가 이렇게 로테이셔널하게 돌고 있으면은 우리가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변을 돌고 있으니까 얘가 어쨌든 이 필드를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걸 동그랗게 그려보죠. 완전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포함하는 어떤 소스 이 볼륨을 작은 또 볼륨 델타 V를 생각한다면은 이 델타 V를 빠져나가고 있는 네트 아웃 플럭스 양은 어떻게 될까요? 이 네트 아웃 플럭스 양은 이 경우에 포지티브일까요? 아니면 네거티브일까요? 아니면 0일까요? 이 경우에는 네트 아웃 플럭스 양이 0일 거예요. 왜 0일 거냐면은 얘가 뭔가 이 표면을 빠져나가려면 어떤 델타 V의 표면을 빠져나가려면은 이 표면과 이런 식으로 그 표면의 이 법선 벡터와 이 플럭스의 벡터가 이 플럭스의 벡터와 이 표면의 법선 벡터가 서로 수직하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방향이 일치하진 않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 벡터가 A가 이렇게 있고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완전히 일치하진 않더라도 서로 완전히 수직하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수직하면은 이게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벡터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통과하는 그 플럭스의 양은 0이죠. 그죠?
이걸 통과하는 플럭스 양은 이 법선 벡터와 이 A 필드 간의 내적으로 이야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빠져나가는 양은 A와 이 미소 면적 간의 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근데 얘가 완전히 A 벡터와 이 법선 벡터가 완전히 수직이라면은 빠져나간 플럭스 양을 우리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경우가 정확히 그런 경우예요. 보면은 이 벡터 필드 B를 우리가 생각할 때 벡터 필드 B와 얘의 법선 벡터, 이 델타 V의 법선 벡터가 수직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소스가 어떤 뭔가 이 필드를 만들어내는 이 주변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소스를 포함하는 델타 V를 잡더라도 이 델타 V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이 델타 V의 바운드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 양은 0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divergence of B at P 이 점을 만일 P라고 합시다. 이 점을 만일 P라고 하면은 이 점을 포함하는 이 델타 V 볼륨을 아무리 작게 혹은 어떤 모양을 잡더라도 사실 이 divergence of B 값은 이 점 P에서 0이에요.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은 이러한 벡터 필드 있죠. 이러한 벡터 필드가 지금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도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도는 성질이니까 우리가 이걸 로테이셔널한 프로퍼티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로테이셔널 프로퍼티를 갖는 벡터 필드를 만드는 소스는 우리가 divergence of B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divergence는 이런 식으로 irrotational source 이렇게 어떤 소스 주변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소스를 표현할 때 divergence가 사용될 수 있고 반면에 어떤 벡터 필드를 이런 식으로 도는 방향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소스가 있다면은 걔네는 우리가 divergence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 그러면은 이런 로테이셔널 소스, 로테이셔널 벡터 필드를 만드는 그런 소스를 우리가 로테이셔널 소스라고 한다면은 이런 로테이셔널 소스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퀀티파이 할 것인가? 자, 그것이 바로 curl입니다. curl of a field. curl of a field quantifies the rotational property of the source. Yeah. 우리가 벡터 필드의 어떤 로테이셔널한 특성, 그러니까 어떤 벡터 필드 돌게 만드는 그런 소스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벡터 필드의 curl을 가지고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curl의 개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어렴풋이 점점 더 감을 잡아가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어쨌든 curl은 돌게 만드는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게 만드는 성질.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 시냇가 물이 있어요. 강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흐르고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아주 작은 보트 하나를 띄운다고 합시다. 작은 보트 하나를 띄웠어요. 작은 이렇게 동그란 보트를 띄웠을 때 이 보트가 여러분들 어떻게 어떤 경우에는 이 보트가 이 보트를 그리고 이 보트가 회전하면서 내려가는지 안 회전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합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보트를 떠내려가고 이제 떠내려가게 하고 이렇게 얘가 어떻게 떠내려가는지 이제 관찰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보트가 이런 식으로 분명히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긴 하는데 이렇게 내려가긴 하는데 얘가 이렇게 떠내려갈 때 보면은 얘가 돌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내려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이 보트를 놨더니 지금 보니까 이게 물이 흐르는데 이 보트가 이런 식으로
돌면서 떠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떠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둘 다 떠내려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을 하지 않고 떠내려가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떠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물의 흐름을 벡터 필드로 표현하면은 그럼 이 벡터 필드가 어떠한 특성이 있을 때는 이렇게 떠내려가지 떠내려갈 때 어떤 특성이 있을 때는 얘가 이렇게 회전하지 않으면서 떠내려가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떠내려갈까요? 그거를 이제 컬이라는 오퍼레이터로 컬이라는 그런 어, 오퍼레이터로 이 벡터 필드의 성질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벡터 필드의 도는 성질. 그러니까 bek터 필드가 여기서는 이 물결이 이렇게 도는 성질이 있으니까 얘는 돌면서 떠내려갈 거고 얘는 도는 성질이 없으니까 이렇게 안 돌면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얘의 도는 성질을 표현하는 거가 curl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는 언제는 돌지 않으면서 떠내려가고 언제는 돌면서 떠내려가는지 그러니까 퀀티파이 할 때 이 물결 벡터의 curl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하겠죠. 잠시만요. 이게 갑자기 꺼졌지? 잠시만요. 어, 여기가 있는데. 어, 어. 갑자기 꺼져서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라. 다시 한번 켜볼게요. 음, 컷.